좀 멀어야지 잘 나올 텐데. 네,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오후 5시 24분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멀리 있게 느껴지시나? 좀 크게,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5시 반에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완전 지금 헝그리한 장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 삼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5시 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벨로스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아, 큰일 났네. 안 들려요? 어우. 울려요? 아, 울리는구나. 아, 어떡하지? 좀 멀리서 들리긴 하지만 아예 안 들리진 않습니다. 동굴 속 같아요. 이쪽으로 좀 더 목욕탕 같아요. 옆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조금 나아지셨어요? 잘 들려요? 근데 아직 사우나에 있는 소리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아까보다 낫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워낙 급조한 라이브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일단 녹화를 할 겁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된 내용은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궁금하신 거는 이쪽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팅에서 보고 궁금하신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쉽지만 그 오디오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와, 첫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가 이렇게 허접하네요. 근데 이거 나중에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몰라요. 저희가 워낙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다 지워져 버릴까봐 지금 걱정이네요. 네, 이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화면이 뿌옇하고 화면이 깨끗한데. 네, 화면 잘 나온다고 다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급하게 라이브를 하려고 하게 된 게 네. 그 벨로스터 N을 오늘 남양연구소에 가서 시승을 잠깐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출시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정식 출시인데 오늘은 그냥 미디어들을 초청해가지고 잠깐 경험만 체험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사진 촬영도 안 되고 영상 촬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체험만 하고 가서 기사는 써도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행사장에서는 전혀 촬영을 못 하고 왔고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저장해 그렇죠. 오신 거죠? 송은 기자도 못 가고 저 혼자 가서 이제 시승하고 온 내용을 그냥 말로만 좀 전달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저희가 한번 좀 전달 드려 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좀 많이 부족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라이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라이브를 앞으로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고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전달은 좀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따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촬영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 그때는 아마 그 오디오에 대한 별 문제가 없이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온 거 있었어요? N에 대해서? 배기음 어땠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벌써? 네, 일단 그러시죠. 어떠셨어요, 편집자님? 벨로스터 N? 부럽습니다. 일단 벨로스터 N이 공개는 됐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가서 앉아도 보고 그쵸. 만져보긴 했었거든요. 겉모습만 봤죠. 네, 만져는 했었는데 그 오늘 일단 행사 진행은 남양연구소에 가면 그 시험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이제 범용 시험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직사각형 된 그 공간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그 장소에 많이 갔었는데 그 옆에 가면 또 그 간이 서킷도 있어요. 간이 서킷도 있고 물론 이제 전체 주위로는 고속 테스트 갑자기 직선도로? 아니요. 그 고속도로 하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뭐죠? 하여튼 그게 외부에는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장 그 공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배기음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그 실내에서는 가상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상 사운드가 전달이 되는데 가변 배기 밸브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좀 그냥 평범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고 N이라고 해서 그 N 모드가 본격적인. 있어요. N 모드가 있어서 N을 누르면 좀 더 강력한 모드가 되고 그리고 N 모드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최근 이제 터보차들 타다가 네. 가끔 뒤에 그 팝콘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가 제대로 터져요. 진짜요? 팍팍팍팍팍. N 모드를 했다가 이제 가속한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떼거나 네. 기어를 체인지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게 되면 뒤에서 파파파파 팝콘 터지는 소리가 이야.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그래요?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즐기시려는 분들은 N 모드를 선택하시면 아마 제대로 좀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예 끌 수 있는 뭐 모드도 있어요? 네, 아예 배기음을 차단시키는? N 모드에서 빠지면 그거는 안 터지는데 네네. N 모드에서 사운드 그거만 빼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아이디를 읽어주시고 네네. 누구님께서 어떤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럼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돼. 네네.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근데 이게 지금 벨로스터 N이 핫해치잖아요. 전륜 핫해치. 네네. 그렇다 보면 그래도 원래 후륜 구동 차가 재밌다라는 네.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네네.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네. 뭐 엄청 재밌어요. 그래요? 일단 275마력, 네네네. 2.0에 275마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체로 핫해치의 그동안 가장 표준이라고 이야기했던 GTI가 210마력인 210마력, 211마력이고 네네. GTI 클럽 스포츠가 265마력, 그다음에 골프 R이 310마력 뭐 그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275마력이면 GTI보다는 훨씬 더 높고 R보다는 살짝 R보다는 좀 낮죠. 네네. 근데 이제 골프 R은 사륜 구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륜 구동이 퍼포먼스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재미 면에서는 또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워낙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완전 앞바퀴 굴림이니까 골프 GTI 클럽 스포츠랑 네네. 상당히 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첫 느낌은 굉장히 경쾌하고요. 네.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오. 정말 가속이 강력하고 그리고 핸들링도 예리하고 또 롤도 안정적으로 잘 잡고 사실 거의 흠잡을 게 거의 일부 아주 좀 그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 흠잡을 것이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네.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가속도 빠르고 사운드도 정말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 실내에서 들리는 가성 사운드도 그동안 우리가 그 벨로스터 1.6에 있는 네. 그 사운드보다는 좀 더 확실히 자극적인 사운드가 그것도 꽤 제대로, 자극적이었는데. 네, 상당히 제대로 네네. 자극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륜에다가 275마력을 다 쏟아 부으면 네네. 그립 기술 능력이 네. 조금 있어야 성우자-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왜 그 라이브를 라이브 하는 네 지금 의미가 없나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송은 기자가 자꾸 묻지 말고 저도- 여기 네. 있는 거를 네, 지금 이게 다 전달을 들어갈 주셔야 것 돼요. 같아서 네, 네. 어차피 네, 여기서 네네. 그 아이디를 읽어주시고 네네.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화살표 눌러서.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오시는 것 중에서 그 움직여버리면 잘 안 되니까. 그냥 한정수님이 수동으로 출시가 되는 거냐, 네, DCT나 맞습니다. 자동 배스가 지금- 안 나오냐. 네, 우선은 수동 6단만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장은 좀 어려워 구매하셔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지금은 수동 변속기만 먼저 출시가 되고 네네. 그 DCT가 출시가 되긴 할 텐데 일정이 공지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언제쯤 출시된다라는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N의 국내 정식 출시는 다음 달 6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우님께서 사륜구동도 추가가 되나요? 라는 말씀도 여쭈셨는데 지금은 네. 벨로스터 N과 i30N에는 사륜구동은 추가 안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륜구동 가는 거는 아마 300마력 이상으로 더 고성능으로 가는 네네. 모델들은 사륜으로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컨셉으로 봐서는 아마 사륜구동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출시될까요? JB 박님이 여쭤보셨는데 사실 오늘 이게 정식 출시 행사가 아니고 네. 그냥 미디어들한테 간단하게 체험을 해가지고 네네. 미디어들이 미리 한번 타보고 이렇더라라고 이제 떡밥을 좀 뿌려 달라고 만든 행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가격은 아마 다음 달 출시될 때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게 아마 기본 트림이 2천만 원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상위 트림이 한 3천 중반, 풀옵션 하면 뭐 3천 중후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정도 예상들은 하고 계시죠. 스팅어보다 비쌀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아니요, 하시던데 스팅어보다 아니겠죠? 비싸진 않죠. 네, 네네. 스팅어보다 비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체험하고 온 거를 잠깐 또 전달을 드리면 네네네. 일단 수동 변속기인데 기어를 변환할 때 특히나 이제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보정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레브 매칭? 예, 레버 네네. 매칭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서는 끄거나 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N 모드를 선택하면 고정. 그러면 네, 항상 레버 매칭은 작동하도록 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브 매칭이 빠른 변속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왜 빠른 있는 건가요? 변속이 아니고 네. 그 정교한 변속을 위해서 있는 정교한 거죠. 변속을 위해서. 그 레버 매칭 기능을 설명을 다 드리는 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네네. 일단 그 보통 히렌토라고 부르죠.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감속하면서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네네.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맞추지 않고 기어를 내려서 클러치 미트를 하면 울컥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 하중 이동도 무너지고 그리고 시간도 또 좀 로스도 나기 때문에 그때 회전수를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네네. 그 기어를 변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레이서분들은 이제 히렌토라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 네. 근데 이 차에는 히렌토를 쓰시지 못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4단으로 주행하고 있다가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빼죠. 네. 빼고 3단으로 집어 넣는 순간에 기어 레버를 3단에 딱 넣는 순간에 회전수를 방 띄워줘요. 오. 그러면 기어를 알아서. 3단에 넣고 클러치만 미터 시키면 그럼 자동적으로 회전수가 높아져 가지고 클러치 미터가 되는 거죠. 좀 수동 모드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네요. 그렇죠. 수동 변속기를. 예전에는 네네. 그 회전수 매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수동 변속기로 기어를 내릴 때는 네. 이제 반 클러치라는 걸 써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덜 울컥하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서분들은 반 클러치를 쓰지 않고 네네. 히렌토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히렌토나 더블 클러치 기능을 쓰는데 여기에는 회전수 레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러치 밟고 기어를 빼고 기어를 3단에서 2단으로 딱 넣는 순간 자동적으로 회전수가 방 떠요. 오. 그 상태에서 그냥 가면 클러치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네네. 좀 여기에서 이번에 그나마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레버 매칭 기능이 네. 아주 완벽하게 레이싱에 적합화된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더 좀 쉽게. 재밌게 타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레이서분들이 히렌토를 쓰는 것처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회전수를 팡 띄우고 클러치를 바로 빵 미트 시키면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내린 다음에 클러치를 바로 떼버리면 좀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 바로 붙이면 네네. 바로 붙이면 약간 울컥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처음에 해보니까 좀 이렇게 계속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부드럽게 떼니까 부드럽게 클러치를 붙이니까 이 페달에서 발을 부드럽게 떼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만 네네.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히렌토나 더블 클러치 기능을 전혀 안 써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원래 히렌토가 기술 아니에요? 발을 그렇죠. 앞쪽 발은 그 브레이크에 놓고 네네. 뒤쪽 발은 좀 그 엑셀 쪽에 놓고 근데 네. 그거를 기능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네. 자, 그 다음에 네. 뭐, N 코너 카빙 디퍼렌셜이라고 그 성문기가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서 진짜. 좌우에 좌우 바퀴에게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코너링은 그러면 어떠신지 저도 궁금해요. 네, 이분들한테 네네 많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잠깐만 클러치 무게, 클러치 무게는 네네 네네. 그렇지, 무게. 별로 안 무겁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더 쉽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지금까지 아마 그 벨로스터나 아이서티 수동 변속기 해보신 분들은 네네. 그 클러치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정도의 클러치는 전혀 아니니까 네네. 클러치 조작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무게 가지고 이 275마력을 버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클러치는 별로 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속기는 이 변속기 레버 길이도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스트로크가 그러니까 변속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밀고 내릴 때 이동 거리가 기존의 그러니까 아이서티나 아니면 뭐 벨로스터나
또 수동 변속기 있는 차가 뭐가 있죠? 하여튼 현대차 기존에 현대에 있던 그 변속기를 개선시킨 거긴 한데 네. 근데 이 스트로크가 좀 더 짧게 이번에 개조를 해가지고 조작하는 느낌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벨로스터 N 전시대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가서 앉아서 기어 조작해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절도감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거기서 좋았죠? 밟아 보시면 클러치 무게도 별로 무겁지 않고 네네. 기어 레버 조작하는 그 스트로크도 짧고 조작감도 상당히 절도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괜찮더라고요. 김진성님 지금 벨로스터 N에는 수동 6단 수동 네. 변속기가 네, 수동 장착돼 있어요. 변속기만 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2019년도 말에 습식 그 자동 변속기 나온다는 이야기가 네, 해외에서는 오늘, 있긴 하지만 네, 오늘 그게 국내에는 대한 뭐, 정보는 사실 발표된 게 없어서 네네.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차 중량은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벨로스터 N도 3도어죠. 네, 뒤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벨로스터 N도 똑같이 3도어입니다. 벨로스터 1.6 터보랑 똑같은데 네네. 일단 서스펜션이 좀 더 낮아졌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서스펜션이 몇 미리 정도 낮아졌느냐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발표가 되질 않아가지고 아마 한 10mm 정도 내외, 10mm 정도 내외로 서스펜션이 낮아지고 그 외에는 이제 바디 패키지 이런 부분들, 네네. 뒤에 리어 스포일러 뭐 그런 부분들 또 실내에 약간 버킷 타입 시트, 수동 변속기 그런 정도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실내에서는 네네. 그 스티어링 휠에 N 버튼. 이 N 버튼이 네네. 있어요. 이쪽에는 그 왼쪽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고요. 네. 오른쪽에 N 버튼이 있어서 N 버튼 누르면 바로 그 레버 매칭도 들어가고 서스펜션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 사운드도 방방 터지고 뒤에 팝콘 터지는 소리도 더 크게 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변환할 수 있는 N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벨로스터 JW 코님이 벨로스터 N의 N은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 뭔가요? 남양연구소의 그 N, 네. 그 현대 글로벌 R&D 센터가 있는 남양연구소의 N과 네. 그 뉴르브링크링, 그러니까 현대 주행 성능 테스트 센터가 있는 그 뉴르브링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네. N. 송은 기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남양연구소하고 뉴르브르크링의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두 가지 의미랑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이게 커브가 큰 길 있잖아요. 네, 커브가 굉장히 큰 길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르부르크링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 CK인 같은 그런 네네. 코너들이 있는데 네네. 그 코너를 형상한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원 지호님이 벨로스터 N이면 우리나라랑 북미 쪽에만 판매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죠? 그렇죠. 네, 네네. 북미랑 한국에만 네. 출시되고 네. i30 N은 유럽에만 네,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주행 질감이? 그러지 않아도 그거 여쭤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유럽에서는 어쨌건 i30가 네네. 그동안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는 i30N을 출시를 한 거고 국내에는 이제 북미랑 맞춰가지고 네네. 벨로스터 N을 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벨로스터 N은 아시는 것처럼 도어가 3도어다 보니까 네. 운전석 쪽에 이 B필러랑 이쪽 그 바디가 통이니까 아무래도 문이 4개 달린 것보다는 강성에서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i30N보다 벨로스터 N이 강성에서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운동 성능으로 따지면 벨로스터 N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구나. 근데 설정상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뭐 i30N은 유럽이니까 어떻게 얘는 북미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설정하진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씨님이 제로백 몇 초냐고 여쭤보셨는데 6.1초입니다. 발표가 됐어요? 네네, 발표됐습니다. 어디서? 현대 자 그래요?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아직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고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그러면 네. 미정으로 아니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그건 뭐 발표했다고 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네. 벨로스텐에 대한 그 계략적인 부분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벨로스텐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코너링 성능입니다. 네. 벨로스텐이 추구하는 첫 번째는 코너링에서 악동 같은 코너링 악동 애칭을 코너링에서 사용하고 악동 있죠.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를 지향한다는 게 두 번째 네. 성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스.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 트랙에 가더라도 손색 레이스 없는. 트랙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 차. 네. 그렇게 세 가지 성격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어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팅 시트, 뭐 열선 통풍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히팅 시트, 통풍 시트 있어요. 오, 네. 통풍 시트도 있어요? 네네. 오늘 오. 아까 보니까 앞에 타신 분이 통풍 시트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통풍 시트 켜져 있었으니까 히팅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엔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들어가죠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엔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행사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처음에 이게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많은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죠. 안 되고, 처음에 그 연구원 분이 작은 서킷을 주행을 했어요. 연구원이 오. 주행을 하고 네. 이제 두 명이 앞자리 한 명, 뒷자리 한 명, 두 명이 동승해가지고 택시 주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좀 과격하게, 그분이 늘 거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오. 사실 레이서 출신은 아닌데도 익숙하시겠네요, 그 길이. 상당히 주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랩을 그 가니 서킷에서 저희가 동성 체험을 했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송원 기자가 물어봤었던 네. 카빙 디퍼렌셜. 디퍼렌셜. 그게 이제 결국은 전자식 디퍼렌셜인데 앞바퀴에 좌우 회전차를 보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냐면 코너를 이렇게 돌면 안쪽 바퀴는 주행거리가 짧은데 바깥쪽 바퀴는 길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깥쪽 바퀴가 더 빨리 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회전차를 보정을 못 해주게 되면 네네. 그러면 그 언더스티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차가 안쪽으로 많이 못 돌고 바깥으로 약간 밀려나는 거죠. 특히나 네네. 앞바퀴 굴림 차이기 때문에 그게 보정이 잘 안 되면 언더스티어가 나게 되는데 이 차는 그 이 디퍼렌셜에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이쪽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일 거라고 보여져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의 구동력을 배분하는지 저도 아직 그 기계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전차를 보정해주면 좀 더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네네. 이 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고 핸들이 어느 정도 감긴다라고 생각하면 차가 알아서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또 코너를 돌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오늘 거기서 사실 뒤에 앉은 사람이 멀미가 날 정도로 코너를 돌았는데도 그래요? 거의 언더스티어 없이 매끈하게 돌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서 속도를 좀 더 올리면 네네. 당연히 언더스티어가 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상당히 그 고속까지 매끄럽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네. 그리고 해치백이다 보니까 이게 그 세단이나 쿠페형에 비해서 뒤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뒤쪽 무게가 좀 가벼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너 들어가면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돌린다든가 하면 뒤쪽이 살짝 미끄러지는 미끄러져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코너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감속을 다 하고 네. 엑셀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때는 앞바퀴에 구동력이 걸리니까 당연히 언더스티어냐 뉴트럴이냐만 확인이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 조작을 조금 잘못하거나 아니면 하중 이동이 약간 앞으로 쏠렸을 때 핸들이 돌아가면 네. 그러면 약간 뒤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오는 거죠. 오. 그리고 그것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ESC가 다 작동을 하는데 네네. N 모드가 되면 네. 그러면 스포츠 ESC가 돼요. 그러니까 ESC가 꺼져요? 꺼지는 건 아니고 그 전자제어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게 조금 딜레이가 돼요. 오. 약간 미끄러져도 허용한 운전자가 다음에 제어해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요? 약간만 즐겨라. 약간 즐겨라. 약간 미끄러진 다음에 전자제어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사실은 가니 서킷을 그분이랑 주행할 때는 사실 못 느꼈는데 네네. 그거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좀 넓은 데다가 슬라럼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만 네. 원하시는 분들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속도도 거의 한 1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슬라롬도 하고 짐카나 코스도 몇 가지 돌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직선 구간에서는 가속도 하고 또 브레이킹도 하고 기어 체인지 하면서 팝콘 터지는 소리, 레브 매칭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슬라롬에서 좀 세게 돌리니까 네. 슬라롬도 있고 참 그 레인 체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차선 변경. 모터리언이 회장님이, 잘하는 모터리언이 많이 잘하는 그 테스트하신 급차선 거죠? 변경 뭐냐면 장애물을 회피하는 거죠. 오. 그래서 급하게 장애물을 회피했을 때 차가 사실 이제 밀렸거든요. 네네. 밀렸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벗어났는데 이제 전자장비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모습이어가지고 네네. 안정감은 굉장히 인상적일 정도로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빌로우킴님이 차체 제어 장치가 완전히 안 꺼진다면 드리프트는 불가능하단 말인가라고 하셨는데 자, 차체 네. 제어 장치는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끌 수 끌 수 있고요. 있군요. 네. 그리고 드리프트는 후륜구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리프트는 네네, 사실 안 나오시네. 맞죠. 네네. 물론 그거를 이제 뭐 그 코너에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가지고 드리프트처럼 거동은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걸 드리프트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쵸. 네, 드리프트는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럼- 차체 제어 네네. 장치는 완전히 끌 수는 있습니다. N 모드에서는 스포츠 ESC가 적용돼서 네네. 그래서 ESC가 개입은 하지만 조금 늦게 개입하니까 안심하면서 조금 날아가는 걸 약간은 즐길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허용해 놨다는 거고요. 원하시면 완전히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벨로스터 N이 또 작기도 하고 다른 스포츠카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스포츠카를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 접근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후륜구동보다 전륜구동이 좀 재밌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운가요? 그 부분은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대체로 이제 스포츠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후륜구동이잖아요. 후륜구동을 더 네.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이제 벨로스터 N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왔다. 네. 특히나 이 차 가지고 만약에 서킷을 주행한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후륜구동이 아니어도 이 차 가지고도 서킷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그 정말 횡지를 제대로 즐기면서 탈 수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후륜구동이랑은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 결국 N에서도 후륜구동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모델이 나올 건지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한 그 로드맵이 아직 발표된 부분이 없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70N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G70N이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아니면 그 이제 그 쿠페가 나오면서 N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뭐 발표된 게 없어서 네네.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륜구동에 한 200마력대 그런 쿠페를 살 거냐 아니면 275마력의 벨로스터 N을 살 거냐 그렇죠. 그거는 그냥 취향 따라 고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벨로스터 N은 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네네.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프 같은 경우도 사륜구동 R 모델보다 출력이 떨어지는 골프 GTI가 실제로 주행해보면 굉장히 더 재밌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네. 이 차만 가지고 서킷에 가셔도 정말 재밌게 서킷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전륜구동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인 거죠. 그럼 전륜구동에 275마력 들어가면 네. 아까 N에서 지향하는 게 일상 속 스포츠카이긴 네. 한데 일상 주행이 좀 편할까요? 네, 일상주행에서는 사실 이제 그 노멀 모드를 선택하시면 네네. 서스펜션도 많이 부드러워요. 네. 자,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스포츠 N 모드가 되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롤도 많이 억제가 되고. 네. 근데 이게 그 완전 단단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이스카처럼 그렇게까지 단단해지는 건 그래요? 아니어서 오늘 다만 저희가 직접 제가 테스트를 해본 공간이 네. 아주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 장소다 보니까 네. 이게 일반 도로랑은 전혀 달라가지고 그 승차감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느낌상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만든 건 아니다. 네. 그래서 N 모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롤이 조금은 생기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롤이 조금은 생기죠. 오. 조금은 생기고 노멀 모드가 되면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오. 노멀 모드가 되면 일상적으로 주행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이제 승차감이 그렇군요.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노멀 모드가 되면 네. 일상적인 주행하는데도
벨로스터 1.6 터보를 타보시면 우리 타봤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거기보다 일단 서스펜션이 더 낮아지고 댐퍼나 스프링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단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보다는. 네네. 근데 뭐 이건 너무 단단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이 지향하는 그 일상 속 스포츠카를 버리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일상적인 주행을 노멀 모드로 하고 네네. 또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원할 때는 N 모드로 주행해 주시면 되겠죠. 네, PDPJH1님이 스팅어보다 주행 성능이 더 나은가요? 뭐 아니면 스타일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달라요? 네. 벨로스테는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요. 네네. 스팅어는 좀 묵직한 느낌이 사실 좀 가볍게 달리고 힘도 좋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로스테는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그렇군요. 들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주행 자체가 그 주행 시험장에서 한 주행이 다다 보니까 맛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그 후륜 구동의 정통 스포츠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팅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네.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또 네네.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하게 또는 양산차로 나온 하드코어한 스포츠카가 어떤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N도 충분히 재미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강동환님께서 기존 벨로스터는 다운힐에서 제동 시 뒤가 급격하게 돌면서 피시텔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벨로스터 N 버전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기존 벨로스터가 2세대 벨로스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1세대 벨로스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다운힐에서도 이게 이제 그 주행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까 송은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다운힐에서 코너 들어갈 때 차가 그 직선에서 감속을 다 해야 돼요. 네. 직선에서 브레이킹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핸들링이 들어갈 때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감아버리면 웬만한 차는 뒤가 다 돌아가요. 그렇군요. 그건 뒤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직선 구간에서 풀 브레이킹을 했는데 뒤가 흔들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아마 정상적인 노면에서 풀 브레이킹에서 뒤가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노면이 안 좋거나 풀 브레이킹을 하는데 노면이 범피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네네.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풀 브레이킹 상태에서 핸들을 감아버리면 네네. 그러면 당연히 뒤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뒤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 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벨로스텐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다운힐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스펜션은 더 단단하고 네. 더 안정감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네. 정확하게 코너 진입하는 요령만 숙지한 상태에서 돌면 네. 그러면 뒤가 돌아가는 느낌은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하진 않지만 지난번 그 골프 GTI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서 엑셀을 밟는데도 약간 뒤가 돌아가는 느낌이 그랬어요. 상황에서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가 아니고 네. 재밌는 거예요. 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아직까지 제가 그 경험해 보진 않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IBS 포션빔 729님이 달려 있었던 2세대 아이서티 아반떼 리벨.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네. 있겠군요. BIS 729님이 골프 R이랑 비교하셨는데 골프 GTI랑 네네. 또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혹시 골프 GTI랑 비교해서 뭐 네. 더 좋거나 더 안 네. 좋거나 오케이. 좀 이런 자, 거 없을까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골프 GTI보다 편합니다. 더 편해요? 네, 승차감 자체가 기본 세팅이 골프 GTI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로스터 N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력이 네네. 골프 GTI는 211마력이고 얘는 275마력이니까 사실 275마력은 전륜구동 모델에서 거의 극한까지 뽑아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 같은 경우도 300마력이 되는 모델은 사륜구동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골프 R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골프 R이 아닌 전륜구동에서 265마력 나오는 클럽 스포츠가 있는데
그 클럽 스포츠랑 벨로스터 N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 R이랑 비교하자면 골프 R은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힘은 더 세고 제로백도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서킷에서 돌아보면 이게 좀 너무 매끄럽게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 분명히 좀 너무 있어요. 가뿐하게 코너를 돌아버려요. 네, 그래서 조금 싱거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면에서는 네네. GTI가 더 재밌다라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외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몇 번 나왔었고 제가 느끼기에도 GTI가 좀 더 재밌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벨로스터 N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경쾌하고 재밌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지금 네네. 한 30분 지났는데 네네.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모트리 형과 송원 기자와 저한테 대한 궁금한 부분들도 사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라이브를 마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 5월 12일 날 그 구독자분들 초청해서 지금 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신청하신 분들이 최소한 한 60명 정도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차가 차가 60대가 오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까지는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넘치는 차들은 그 카페 주차장 바깥에 공터를 조금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소 앞쪽 이렇게 좀 약간 갓길로 주차를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할 수는 걱정이 있으니까 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오셨는데 만약 차가 좀 많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시는 저희도 사실 처음 준비하는 거라 그날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 조금 감안해서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만. 바보 파팅님이 의자 착자감 좋냐고 버킷 시트 어떤가요? 네, 착자감은 좋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오. 그 아주 하드코어하게 딱딱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착자감 궁금하신 분들은 그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가시면 벨로스터 N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끊어졌네. 또 뭐 와요? 아닌가요? 그래요? 왜 끊어졌지? 버퍼링.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쾌하고 힘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코너링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직선 능력은 어때요? 직선 능력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네, 좋고 제가 봤을 때는 N이라는 성격 자체가 BMW M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바퀴 굴린 모델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건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M처럼 하드하진 않다. 서스펜션도 그렇고 실내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M만큼 하드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기어의 레브 매칭 기능도 네네. 완전 전문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변속기나 DCT에서 시프트 패드를 당기면 바로 웽 하고 바로 가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클러치를 미트를 그렇게 빠르게 해버리면 그 레버 매칭하고 클러치가 미트되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네. 울컥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레이스 그 힐앤토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레버 매칭을 꺼버리고 네네. 본인이 직접 힐앤토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차의 성격이 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마 다음 이제 출시 이후에 뭐 공식 시승회를 아마 가지거나 아니면 차를 돌리면 그때서나 차를 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저희가 오늘 지금 뭐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에서 네. 일단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편집본 영상을 좀 기다려 주시고 네네. 저 다음 라이브 때는 좀 더 잘 준비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